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한 명 더 숨졌습니다. 17일 오전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모두 20명, 확진자는 162명, 격리 대상자는 모두 6,50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입만 열면 이 메르스가 곧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격리 대상자,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방사선 기사가 추가 확진이 되면서 삼성 서울병원의 폐쇄 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엄청난 메르스 대란 앞에 왜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의료진들도 이제는 말합니다. 정부가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면 삼성 서울병원의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료계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현재 메르스 대란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팟짱 메르스 대란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종감염병 TF 이재갑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생생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 그대로 듣겠는데요. 계속 터지는 의료진 감염의 문제 그리고 방호복, 음압병실, 병원 내 상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처럼 계속 확산 추세라면 메르스 두세 달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올해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이 생계자금이나 다른 빚을 상환하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해서 처음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최근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단체이기도 한데요. 이 단체의 공동대표를 박정호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매주 수요일의 고정 코너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오늘은 해병대 이사단에서 벌어진 구타 가혹 행위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팟짱을 통해서 임태훈 소장이 처음 공개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끔찍한 사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대기 귀순, 10대 북한 병사 이야기, 그리고 또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대리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1688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박정호의 팟수다. 박정호의 팟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죠.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르스는 잡지 않고 박원순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그러니까 의료정책단체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가 도대체 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을까요? 이 단체 대표를 직접 만나고 온 박정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팟수다. 네.
팔어 다니시는군요. 이름 좋죠. 이름 저는 좋습니다. 참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원래 팥장 할 때 이게 올라왔었어요. 맞아요. 팥수다. 작년에 우리 그 네이밍 공모할 때 맞아요. 팥수다가 올라왔었는데 그때, 아깝게 떨어지고 팥장이 됐죠. 그래요. 그때 우리 방송팀의 돌직구 기자, 돌직구 전문 기자 곽승희 기자가 냈던 아이디어인데 이게 박정호의 팥수다가 되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계속 파세요. 네, 계속 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저는 이 단체 처음 들어봤는데 이 단체 공동대표를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네, 어제 오후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줄여서 의혁투라고 하는데요. 그 의혁투 공동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 최 공동대표가 경기도 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원래 저희가 병원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뭐 따로 인터뷰 시간이 이런 걸 좀 잡으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안 바꿔주더라고요. 기자라고 하니까 아유 아니라고 끊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찾아갔는데 찾아갔더니 뭐 만나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들만 좀 병원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자들을 좀 막았던 거고 최대집 원장은 저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네, 반갑게 맞아주던가요? 반갑게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담담하게 맞아줬습니다. 아마도 이 팥장 애청자분들 가운데는 도대체 이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게 어떤 단체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박정호 기자가 팠으니까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이 단체가 박원순 시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박 시장을요. 도대체 박 시장이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거죠? 네, 최 공동대표는 박 시장이 지난 4일 밤 메르스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문제 삼은 건데요. 아시다시피 박 시장은 이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29일 증상이 시작된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째 환자가 30일 개포동 재건축 조합 행사에 참석해 시민 1,500여 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네, 기억나시죠? 박 시장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35번째 환자의 시민 접촉 가능성을 알렸지만 미온적인 조치 방향을 듣고 서울시가 직접 나섰다며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만난 최 공동대표는 35번째 환자의 반박과 박원순 시장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반박을 했었죠. 그리고 자신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의 기자회견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35번째 환자는 31일에 증상이 나타나서 30일 행사 참석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요. 최 공동대표는 박 시장이 당사자인 이 의사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에서 유포해 이 환자의 인격을 살인하고 국민들의 공포를 조성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 불안감을 조장하고 사람을 속이게 되면 그게 유언비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결국은 허위 사실로 다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감과 공포심을 증폭시켰다. 이것에 대해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발을 한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마치 본인이 병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감염 가능성을 알고 전파의 가능성을 알고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닌 것처럼 도덕적 악인을 만들어버렸어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 의사의 의사로서 인격, 명예, 인권을 철저히 말살해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인격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사실관계 논란은 35번째 환자, 그 삼성서울병원 의사죠. 이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그 TV조선인가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프레시안 인터뷰도 했었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온 얘기인데 관련해서 서울시가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 5일에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서울시는 35번째 환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박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35번째 환자와 관련한 모든 기록과 정보는 전적으로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일 행여 지난 기자회견에서 시의 의도와는 달리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란 오해가 야기됐을 수도 있다면서 그 일이 당사자와 의료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됐을지 모른다.
심심한 유감의 말씀과 함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유감 표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가 당시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발표했던 자료는 네. 보건복지부가 준 자료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발표는 서울시가 했지만 자료는 복지부가 만들었으니까 사실 그 사실관계의 잘못은 그 복지부에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혁투라는 단체는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의혁투는 그러니까 박 시장이 네. 그 환자 당사자한테 확인 안 했다. 아. 그거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데 지금 설령 뭐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네.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는 이제 그런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35번째 환자가 주장을 하고 또 설령 그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네. 의심 환자가 의심 상태에서 감염 의심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많이 참석한 행사에 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 시장이 이런 조치를 공세적으로 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과민할 수는 있겠지만 과민하더라도 과잉 대응이 옳다.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네. 뭐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를 깼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 또 지지율도 막 급등하고 있고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네. 이런 고발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네. 예컨대 삼성서울병원이 지금 메르스 확산 숙주로 의심을 받고 있고 사실 삼성서울병원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국민들의 이익, 의사 입장에서요. 환자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 삼성서울병원의 문제를 먼저 지적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점은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면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요. 최 공동대표는 정부의 초기 대응,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들 관련해서요. 네. 비판받을 점이 많다. 이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메르스 환자 확진을 하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계속 지적돼 온 이 삼성서울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안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제일 먼저 확진을 했어요. 그건 네. 사실 의학적으로 대단한 성과고 방역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 삼성서울병원의 감염내과 교수가 메르스 질환을 처음에 의심을 한 것 자체 그리고 거기서 확진 환자가 최초로 발견한 것 자체가 방역의 측면에서도 굉장한 성과예요. 그리고 보통 의료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어떤 학문적인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위한 단체라서 그런지 삼성서울병원만 너무 감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보면 이번 고발을 한 이 단체가 발족되기도 전에 먼저 박원순 시장을 고발하고 그다음에 단체 발족을 늦게 하는 뭐 이래서 도대체 이게 의문의 단체 아니냐 있지도 않은 단체가 왜 고발부터 했지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 고발은 지난 5일에 했는데 단체 발족은 14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좀 뭔가 그 문제가 있는 단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해명을 좀 하던가요? 네, 뭐 그야말로 선 박원순 고발 후 단체 발족 뭐 이런 셈이 됐는데요. 네. 잠깐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 취지는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의사들의 피해를 막는 등의 의사권리 회복입니다. 회원은 한 100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최 공동대표는 이 단체의 설립 취지는 이미 5월 중에 다 완료가 됐고 조직도 구성이 됐다. 고발을 먼저 하고 단체가 생긴 게 아니라 이게 다 조직이 구성된 상태였고 발족식만 늦게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그런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뭐 그런 객관적인 뭐 서류나 뭐 이런 어떤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네. 공동대표의 말에 따르면 주요 회원들의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5월에 발족식을 못하고 네. 뭐 6월에 해야 되나 7월에 해야 되나 시간을 계속 맞추다가 시간이 맞춰진 게 6월 14일이었다. 네. 그러니까 발족식을 5월이 아니라 6월 14일로 잡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였다. 네. 그리고 뭐 발족식 전에 이미 단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이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네네. 발족식 전에 어쩔 수 없이 5일에 검찰에 박 시장을 고발하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글쎄 이분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드러난 사실은 단체가 있지도 않은데 그 단체 이름 명의로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개인이 고발한 게 아니라 의혁투라는 단체가 고발을 한 건데 그렇습니다. 단체가 발족도 하지 않았는데 발족되지도 않은 단체 이름으로 먼저 박원순 시장을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분명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뭐 정치적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네. 최 공동대표는 정치적인 배후는 없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념 문제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정치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거라면 예전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박 시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저 정치적 견해와 반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예전 서울시장에 선거가 있었을 때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어떤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바로 어떤 공개적 행동을 하고 그동안 뭐 예전에 뭐 자유개척 청년단 예, 그렇습니다. 하셨고. 그리고 자유개척 청년단은 굉장히 공개적인 행동을 했고 네. 과감한 행동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최 대표께서 네. 자유개척 청년단 대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 좌파 척결 운동 뭐 이런 거를 주도했던 단체 아니었나요? 네, 최 공동대표는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자신은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서 그 예로 보수단체인 자유개척 청년단 활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네. 최 공동대표는 자유개척 청년단을 만들어서 메가더 동상 철거 반대 한참 이슈가 됐던 이 사안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등의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또한 최 공동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회창 무소속 후보 캠프에서 대외협력팀 특보로 활동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박원순 때리기를 통해 내년 총선에 나가려는 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는 없고 자신의 의사의 그런 어떤 인권과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나섰다. 이걸 강조한 셈이죠. 네, 이분의 주장은 뭐 그렇긴 하지만 과거 경력을 보면 의사로서의 활동보다는 사실은 사회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념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우익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다 뭐 이런저런 거 다 떠나서 굉장히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좀 어수선하고 이게 좀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불안하고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아직 뭐 메르스가 종식되지도 않은 이런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한창 현업에서 뛰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고발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게 과연 좋은 일이냐에 네.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던가요? 네, 최 공동대표는 조용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박 시장이 법적인 도덕적인 응분의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면서요. 이게 왜 사회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고발 행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셈인데요. 직접 최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했으면 조용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법적인 도덕적 응분의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사회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는지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검찰 고발을 했으면 거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그 수사를 진행하고 저는 고발인 조사를 받을 것이고 박원순 시장은 피고발인 조사를 피의자 조사를 받아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신을 비판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SNS를 보면 최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이렇게 선제적 조치, 예방적 조치를 한 박원순 시장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강남 민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네. 박원순이 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율도 오르고 뭐 이런 건데 이거를 뭐 명예훼손 관련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말이죠. 이런 네.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이 이분을 응원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뭐 SNS상에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 공동대표도 제가 만나러 갔을 때 이런 좀 여러 가지 협박 전화도 오고 좀 직원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지금 이 의혹도 홈페이지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홈페이지도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네. 일요일 밤인가요? 월요일 아침인가요? 그때부터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또 누리꾼들이 왜 연결이 안 되냐 네네. 이런 뭐 지적도 하곤 했는데요. 이 최 대표의 말에 따르면 홈페이지 회원 자료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어서 보안성 강화를 위해 잠정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항의 협박 전화가 병원으로 많이 오고 있다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두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의 병원과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법적인
강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혁투 같은 단체를 만들면요. 단체 사무실도 있고 네.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도 있고요. 시민단체니까. 그리고 또 의사단체니까 당연히 또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꼴을 갖추고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사무실은 어디에 있던가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사무실 주소가 바로 이 최 공동대표의 병원이었습니다. 병원과 단체 주소가 같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를 겸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의혁투 관련된 단체 활동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원들 대부분이 네. 다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네. 전국에 다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한 곳에 간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간사처럼 그 병원에서 운영을 네.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홈페이지 주소를 이 네. 병원으로 해두고 네. 그러면서 뭐 이 최 공동대표가 대표로서 네. 이 의혁투를 이끌고 있는 상태인데 따로 뭐 사무실 마련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만 홈페이지 통해서 모으고 뭐 관련 일정이 있을 때 온라인 조직인가요?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홈페이지는 또 없잖아요. 지금 뭐 홈페이지 해킹 시도가 있어서 잠깐 네. 막아놨다고 하는데 다시 뭐 열겠다고는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 보면은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체 주소가 네. 이 병원 주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단체 정확한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게 다 네. 갖춰져 있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근데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단체가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인데요. 네. 의료혁신투쟁과 관련된 활동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것 이외에 이 단체가 하고 있는 활동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네. 활동을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시작은 안 했고 지금 뭐 5월부터 단체가 네. 조직이 갖춰졌다고는 하지만은 네. 아직 조직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발족식도 14일에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뭐 공식적인 활발한 활동을 못 하고 있지만 네. 지난 지난 5일에 박원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너무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최 대표의 이런 고발 행위가 의사 집단 안에서는 잘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듣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인데요. 네. 언뜻 보기에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명을 걸었지만 실제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발 이외에 다른 활동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는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없기 어떤 거를 한다는 때문에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의사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아.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뭐 건강보험 관련된 뭐 정부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내고 의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정호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쭉 종합해서 들어보면 결국 이 단체는 삼성서울병원이나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네. 문제 삼지 않고 오로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만 문제 삼겠다라는 걸로도 보이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분의 주장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박정호 기자는 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뭐 제가 직접 가서 질문도 했지만은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정말 모두가 힘을 모아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정부든 지자체든 병원에서든 의료진들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논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걸 부각시켜서 법적 대응까지 한다는 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이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입니다. 직업기자들은 국회나 경찰서 같은 곳에 출입하는데요. 제 출입처는 금강입니다. 매일 차를 몰고 강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 홍산성 붕괴, 큰빛 이끼벌레와 같은 특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의 불합리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오마이뉴스에서는 모든 시민이 기자입니다. 저처럼 일개 시민도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로 활동을 해주세요. 혹시 장윤선의 팟짱과 오마이뉴스를 공짜로 보기 민망하신가요? 매월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 클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